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시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21일 함께 배우기 이제 오늘 OLED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OLED 다 배웠어요. 예, OLED도 아주 막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확실히 우리가 공부해 봤지만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정말 많죠. 그만큼 시장이 커요. 근데 그때 풍력도 배워봤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 업종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작은 편이죠. OLED도 좀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다 잘하는 거니까 또 분명히 이 안에서도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아무튼 OLED 업종은 선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 여기 좀 못해드린 건 좀 죄송하고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 8개 종목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캠트로닉스, 여기 장비 회사죠. 식각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식각 이렇게 후공정 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는 고객사가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고요. 사실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저기 그 반도체 사업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거기다 무선 충전도 하고요, 자율주행 사업도 합니다.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일단 여기 OLED, 식각 공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이번에 애플 아이패드 또 맥북 OLED 탑재 투자하잖아요. 특히 이제 8.7세대, 6세대인가 7세대인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맥북 노트북용 OLED 장비 투자 시작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이브리드 OLED 배웠죠. 거기서 쓰인 글라스, 유리를 깎아줘야 됩니다. 그 공정을 하고 있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 후면 식각 그 공정을 좀 그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솔브레인하고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는 좀 독점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OLED 이제 만들 때 후공정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턴키 이제 다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런 이제 서비스도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포토레지스트 아시죠? 웨이퍼에 바르는 거, 동진 세미캠 만드는 거 있죠. 그 원료, 그 강강의 원료를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식각을 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식각은 유리 기판 있죠. 이 LCD 있죠, LCD.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LCD고 OLED거든요. LCD가 훨씬 두껍죠. 근데 OLED 여기 애칭을 합니다. 여기 기판, 이 위에랑 빨간색. 그래서 유리 기판이에요, 유리. 유리 봉지재, 유리 기판 요걸 깎아서 굉장히 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리지드 플렉서블, 그러니까 리지드 OLED에 주로 쓰이죠. 요거 이제 커팅하는 거죠, 이렇게 얇게.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OLED 기판을 깎아버린다. 깎아서 얇게 만들어주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주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OLED로 가면서 캠트로닉스가 수혜를 받아요. 왜냐면 지금 이 리지드 있죠.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조금 그 저사양 제품들에는 리지드, 이거 안 유어져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죠. 그래서 유리를 써요. 기판에다가 TFT 올리고 발광 소재 딱 올린 다음에 유리 봉지로 감싸주죠. 왜냐면 OLED는 수분에 취약하니까 보호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유리 봉지 여기 있죠. 여기랑 유리 기판을 일단 각각 깎아버립니다. 식각으로 아까 보셨죠.
그걸 해서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애플 아이폰에선 수혜를 못 받아요. 왜? 애플 아이폰에는 플렉서블 OLED가 들어갑니다. 여기 유리가 안 들어가요. 이 PI 기판 있죠. PI 필름을 유리에다 딱 붙여요. 그 다음에 LLO라는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유리를 떼내요. 깎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멘붕 온 거죠. 캠트로닉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플렉서블 OLED에는 이제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이게 이제 비싸죠. 비싼 건데 애플이 하는 거고, 애플 OLED 이제 아이폰에는 요게 들어갔고, 근데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로 넘어가죠. 근데 아이패드에는 하이브리드가 붙어요. 그래서 위에 방막 봉진 그대로인데 밑에 기판이 유리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제조 비용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굳이 휘어지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PI 필름을 쓰면 이게 주름이 보이거든요, 조금. 이제 그거를 큰 이제 여기 뭐죠? 아이패드는 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게 들어가는 순간 바로 시각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왜 이거에 수혜준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고, 이게 OLED 제조 공정이거든요. 리지드, 딱딱한 거. 여기서 수혜 받아요. 왜냐면 싱글라스, 이게 시각입니다. 동그라미. 플렉서블, 애플 시대, 애플이 아이폰 쓸 땐 없어요. 근데 다시 생기죠, 하이브리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판, TFT 증착하고 봉제한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이 컬러 필터 딱 하는 건데, 여기서 시각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없다가 생겼다. 그리고 후공정 중에 뭐냐면 봉지한 다음에 컬러 필터 딱 한 다음에요, 라미네이션 있죠. 이게 뭐냐면은 필름 붙이는 공정이에요. 이 평강 필름 같은 걸 붙입니다. 그 다음에 시각하고, 스크라이빙은 뭐냐면은 이제 셀 있죠. 각각의 우리 배터리도 셀 단위로 하잖아요. 조각 단위. 그걸로 이제 하는 것처럼, 배터리도 자르는 것처럼 이 스크라이빙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커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각 셀을 또 잘라내는 공정이 필요해요. 그걸 잘라낸 다음에 PCB 있죠. PCB나 DDI 같은 반도체를 딱 붙여가지고 검사한 다음에 끝내야 돼요. 이거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요거를 이제 이 회사가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각각 했대요. 어떤 업체가 스크라이빙 해주고 모듈링 해주고 테스트 다 따로따로인데, 아예 그냥 마치 그 하나기술 있죠. 하나기술이나 이런 회사가 장비를 그냥 턴키로 그냥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해줄게, 이것처럼 캠트로닉스도 저 마지막에 들어가는 후공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뭐 삼성 입장에서 훨씬 비용이 줄 거 아니에요. 원가 절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또 경쟁력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이제 성장을 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리지드 OLED엔 이게 들어갔는데 이제 8.6세대 투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6세대는 아이패드, 요건 맥북. 근데 요건 27년도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거는 라인당 매출 규모가 한 2배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은 시각 기업 수혜가 없었어요. 플렉서블하니까. 근데 이제는 시각을 하게 되면서 수혜를 받는다. 거기에 스크라이빙 검사까지 아까 요거 후공정까지 하면서 좀 모멘텀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 설비 투자 들어갔어요. 6세대는 아이패드용이에요. 그래서 후공정 시각,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시각 있죠. 요거 시설 투자 23년 2월 6일날 공시가 떴고 8.6세대용으로도 떴습니다.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설비 투자 공시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캠트로닉스 이제 IR 자료에 있던 건데, 주요 제품들 중에 요건 OLED가 아니죠. 요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반도체 소재죠. EUV나 이제 반도체 노광 공정에 필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4N이 있고 5N이 있거든요. 이게 등급이 좀 다릅니다. 요거를 이제 만드는 또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요, PGMEA라고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터 아세테이트, 좀 복잡한데 요걸 이제 합쳐서 PGMEA. 캠트로닉스가 이제 반도체 노광공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진 세미캠이 강강히 만들죠. 그 원재료를 얘가 줘요. 캠트로닉스. 시장 규모 한 1조 원 정도 되는데 등급이 달라요. 4N 순도 99.99. 요걸 지금 많이 쓰죠. 그 알프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알프도 배웠죠. 옛날에 EUV 공정 배울 때 빛을 이렇게 쏘잖아요. 강강에다가 쏠 때 그 굵기죠, 굵기. 파장 같은 건데 아르프를 지금은 가장 많이 쓰는데 그게 4N이고 5N은 EUV에 써요. EUV에 이제 딱 빛을 쐈을 때 강강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4N은 하고 있는데 5N은 지금 시제품을 지금 양산해서 그 진행을 좀 하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그 매출로 잡히려면 좀 시간 걸리겠죠. 네, 잡히겠지만 어쨌든 저 5N급까지도 지금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고객사가 동진세미캠, 뭐 동우하이캠,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고, 저 5N급 있죠. 저거는 그 TOK라고 있거든요. TSMC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EUV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5N급 이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공급을. 예. 그러니까 이제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이런 반도체 소재에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성질체, 뭐 합성 및 불순물 생성 장비, 친환경 공정 등 조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성질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자식은 좀 같긴 하거든요. 같은 분자식인데 원자 배율이나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식은 같은데 이게 서로 좀 구조가 다른 거죠. 예. 그런 걸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이성질체가 덜 들어가야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성질체가 뭐 없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핵심 요구 사항인데 그런 것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력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반도체 설비 투자 또 이렇게 공시도 떴고, 이게 반도체급 제품 합성 및 정제 설비 투자인데 아마 요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6억 규모고 작년 1월부터 투자 들어갔고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꼭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OLED 얘기를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렇게 기업들 보면요,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꼭 OLED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의 아이패드 또 맥북 이쪽에 수혜도 받으면서 저 PGMEA, 노광공정, 반도체 핵심 소재, 강강에게 원료 사업까지 하면서 성장이 좀 기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자율주행 쪽인데 Vehicle to Everything이라고 차량 간에 사물통신하는 게, 차량에서 저기 그 뭐 자동차끼리 아니면 저기 표지판, 도로 뭐 여러 가지 통신들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솔루션 또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V2X라 그래요. 요거 모듈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과 사물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 한마디로 좀 자율주행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좀 정말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일 수도 있는데 팔방 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소재 업체 중에 P&H 테크라고 아시죠? 여기 OLED 소재, 우리가 한번 저번에 OLED 소재 한번 배워봤는데 OLED 소재를 거의 다 만들고 모바일이 한 55%. 근데 이 회사는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자동차용이 좀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좀 매력이 있어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이제는. 스마트폰보다. LG에 거의 납품을 합니다. P&H 테크는 이제 소재인데 거의 LG예요. 그래서 고글절 CPL, 모바일용 장수명 발광 호스트, 뭐 레드 프라임, 레드 호스트 이런 것도 이따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수혜를 받는 회사죠. 근데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LG 점유율이 좀 늘어날 거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건 이제 언론 기사나 그런 뭐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진행될지는 좀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유의하시되, 일단 지금 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엔 좀 LG가 점유율 늘어나지 않겠냐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아이폰은 삼성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도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인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이패드는 LG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이폰은 또 조금 요즘에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한번 그건 확인을 해보시고, 아무튼 소재 2배로 들어갑니다. 투스택 텐덤 기억나시죠? 앞으로 소재는 2배 정도 들어가죠. 한 번이 아니라 2배의 소재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아이패드에는. 그러니까 저기 그 자동차하고 아이패드에는 소재가 2배 들어가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전장용은 강합니다. 벤츠, 아우디, 캐딜락 OLED 납품을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 TV용 OLED 공급한다는 뉴스 보셨죠? 삼성전자가 LG 걸 써요, 패널을. 그래서 TV용으로. 이러면 또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신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OLED 소재 아시죠? 예, 요게 이제 전공, 전자 이렇게 와서 서로 여기서 만나서 결혼식 하고 빚을 내고, 그걸 도와주는 게 호스트가 이제 웨딩 플래너, 그 옆에 이제 촉매 역할 도펀트가 막 이제 결혼식 할 수 있게 서로 기분 좋아지게 해주는. 그리고 여기서 전자가 못 나가게 막아주는 게 프라임. 얘가 이렇게 오다가 막아줘야 돼요. 더 나가면 안 돼요. 서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전공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게 AETL.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동층 같은 거. 네, 막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RGB 방식, 요게 이제 소재 밸류 체인이죠. 전공, HTL, NHIL은 덕산 네오룩스나 뭐 솔루스, R은 프라임은 레드 프라임, G 프라임은 덕산 네오룩스가 하고 있고, B 프라임은 P&H 테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판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UDC가,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거의 독점이죠. 근데 블루는 또 SFC라는 기업이 비상장인데 여기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 호스트는 덕산, PH테크, 그린 호스트는 이제 삼성 SDI, B 호스트는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CPL은 이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윗부분을 좀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예, 윗부분을 이제 보호해 주는 소재인데, 원래 P&H 테크가 또 이거 전문으로 해요. 예, 그때 한번 제가 못 적어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P&H 테크가 전문인데, 동진 세미캠이 이제 최근에 뭐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한번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이 있는데, 근데 오늘 할 건 이제 지금 여기서는 P&H 테크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왜 소재가 수혜를 받냐면, 기존 제품은 이렇게 한 번으로 가는데 아이패드나 자동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2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CGL 보이시죠? 여기 중간에서 이 방어 그러니까 분리 역할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한 번, 2번 들어가요. 그 소재는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소재 저렇게 2번 쓴다고 소재 사용량이 무조건 2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효과 있는 거죠, 훨씬. 저걸 쓰는 이유는 계속 그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예를 들면 저 자동차는 계속 디스플레이 켜놔야 되잖아요. 우리 모바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도 계속 보지만 하루 종일 보지는 않고 껐다 켰다 하는 게 많잖아요. 이동 중에 끄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를 써요. 근데 이 뭐 TV도 마찬가지가 나중에 되겠지만 오래 켜놓거든요. 아이패드도 오래 켜놓고, 그죠? 뭐 자동차 말할 것도 없죠. 뭐 한두 시간 운전하면 계속 이 디스플레이 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소재를 하나만 쓰면 너무 수명이 빨리 달아요. 2개를 쓰면 분산되죠. 예. 소재 사용량이 이론적으로 2배까지 증가하면서 수명이 오래 가게 돼요. 대신에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그래서 LTPO라고 옥사이드라는 TFT를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모르면 지난 시간 거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차량용에 이걸 채택을 했어요. 이게 아이패드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좋은 거고, OLED 전방 시장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가 다 OLED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전망은 되게 밝은 편이에요. 지금은 수요가 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수요 제일 좋은 게 어디죠? 자동차. 나머지는 좀 안 좋은 편이죠. 근데 언젠간 돌아오겠죠. 또 OLED 전방 시장 성장률인데, 어쨌든 성장률 자체는 높아요, 향후에. 왜냐하면 모니터도 대부분 LCD죠. TV도 LCD입니다. 이걸 바꾸니까 이렇게 성장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꿔. 태블릿 PC도, 노트북도.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은 나오는데 아직은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증설 좀 완료를 했고요. 21년, 22년도에 설비 이제 생산량을 이렇게 진천 용인 공장 캐파 좀 늘려놨습니다. 그 주요 제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되게 많죠. 뭐 저굴절 소재, 고길절 다기능 CPL 양산 공급 중이고, 예, 요게 근데 21년도 기준이니까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다 양산해서 공급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요거는 옛날 IR 자료 찾다 보니까 2년 전에 나오는 자료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복잡하긴 하죠.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 회사가 일단 이제 가장 주력으로 만드는 게 저거예요. CPL. 캐핑 레이어라고 하는데 보호층. 그래서 굴절료 특성을 이용해서 빛 입자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거예요. OLED가 이제 자체 발광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빛을 20%만이 방출된대요. 나머지는 내부에 소멸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빛이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화질도 좋아지고. 근데 CPL은 그걸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빛을 외부로. 그러니까 보호도 하면서 빛을 이제 외부로 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음극 전자가 나오는 그 음극 위에 증착을 하는 겁니다. 현재 고굴절 CPL을 제품을 판매 중에 있고요. 근데 신규 사업으로 뭐를 하냐면은 저굴절은 이 패널 시야각을 넓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용으로 테스트 중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고굴절은 주력인데 저굴절까지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 사업이 뭐냐면 TV는 수명이 정말 길어야 되는데 TV 오래 쓰잖아요. 10년.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OLED는 오래 이 수명이 짧아요. 소재가. 그래서 그걸 오래 갈 수 있게 해주는 소재. 장수명 블루호스트 재료 납품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TV도 OLED로 점점 바뀌어 갈 거예요. 이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P도펀트는 뭐냐면은 이 전공하고 전자 있죠. 얘네가 서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거기에 첨가해주면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올라간대요. 요거를 하고 이제 이런 신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중요하죠. 요거 비중이 꽤 높아요. PNH테크. 네. 그래서 자동차용에도 이제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성장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매력이 있고. 그래서 PNH테크는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LG 쪽이고요. LG가 비중이 높아지면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CPL 아까 요게 주력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소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자동차용 비중이 높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경쟁사는 덕산네오룩스죠. 근데 덕산네오룩스도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척점에 있어요. 삼성이 잘 되면 덕산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국내 최대, 아무튼 OLED 소재 1등은 덕산이에요. 그래도 당연히 삼성이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스택 텐덤 방식 있죠. 2배 들어가니까 수혜를 받게 되고, 블랙 PDL이라고 있어요. 그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거는 또 약간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OLED 소재 밸류체인 다시 한번 보시고, 덕산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예. 그 블랙 PDL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덕산의 이런 소재들은 다 아실 거고, 저번 시간까지 우리 공부 다 했으니까. 근데 블랙 PDL이 뭐냐면 픽셀 디파이닝 레이어라고, 레드, 그린, 블루 각 서브 픽셀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앞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여기 보시면 레드가 있고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잖아요. 이게 서로 분리돼 있죠. 여기 보면 안 보이세요? 하얗게 붙으면 안 돼요. 분리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예,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하얀색으로 돼 있죠. 근데 블랙 PDL은 저기가 검은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게 블랙 PDL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 있죠. 여기 PDL 있죠. 여기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떨어지게 해놓거든요, 원래.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PDL이라고 합니다. 투명색을 써요. 근데 이게 도레이 첨단 소재가 보통 독점이래요. 근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블랙 PDL 만들어 그랬어요. 그러면 편광판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기존 편광판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패널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아서, 그러니까 편광판이 있으면 햇빛 들어오면 우리 잘 안 보이잖아요. 반사돼가지고. 예. 그래서 근데 편광판을 딱 추가를 해주면 햇빛이 들어와도 잘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편광판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편광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50% 감소하게 되는데 전류를 높게 사용할 수밖에 없대요. 전류를 사용해서 빛을 방광시켜가지고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편광판이 있으면 좋은 점은 햇빛에서 잘 볼 수 있게, 대신에 전류 사용이 많아서 수명 감소. 블랙 PDL은 편광판을 대체해요.
평광판이 필요가 없어요. 빛을 아예 얘가 이 검은색에 흡수해버려요. 굳이 전력 소모가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평광판이 없으니까 얇아지죠. 그래서 지금 갤럭시 폴더블 폰에 적용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폴더블 폰 외에 다른 데도 적용되면 좋은데 폴더블 폰 많이 안 팔리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이거 대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안 쓰일까요? 많이 쓰이겠죠. 폴더블 폰만 쓰일까요? 예, 점점 늘어나죠. 더군다나 전력 소모 줄이는데 아이패드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차량용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기술력 자체는 대단한 거죠. 요거를 덕산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빛이 좀 바란 거죠. 폴더블 폰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요 블랙으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검은색으로 딱. 그러면 평광 필름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블랙 PDL이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요게 평광 필름, 요게 평광판이에요. 요게 폴라라이저. 이제 요게 없어집니다. 그 보면 여기 검은색이죠. 여기가 PDL 보이세요? 여기는 노란색이죠. 약간 필름 이제 PI 필름. 저게 이제 도레이 첨단 소재가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만든 거. 평광판이 없으니 얇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있어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IR 자료에도 있었던 그 자료거든요. 화이트 PDL. 그러니까 요게 평광 필름. 근데 블랙 PDL은 평광판이 없어진다. 예, 그래서 전력 소모가 25% 감소하게 된다.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림 보면 이해 안 가죠. 저도 이해 안 가요. 그림만 봐가지고는. 근데 분명한 건 검은색을 쓰면 저 위에 폴라라이저가 없어진다. 예, 그래서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 아시겠죠? 두께가 줄어든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삼성의 주요 소재 업체다. 뭐 웬만한 소재는 다 만든다. 발광 소재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건데 제가 요거를 그냥 넣어버렸네. 예. 뒤에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요 회사는 뭐냐면 이제 OLED 소재 55%고 FPCB 소재고 반도체 소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요 고객사 LG랑 같이 해요. 그래서 이노레드, 이노플렉스, 스마트플렉스, 이노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부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여러 사업을 해요. 이노플렉스는 PCB에 들어간 재료고요. 스마트플렉스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있죠. 예, 외부 차단 필름 있고, 이노셈은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저 소재가 뭐가 좋아 보이잖아요. 반도체 패키지 안 되니까. 근데 아쉬운 게 리드 프레임용이에요. 요새는 플립칩 BGA 쓰잖아요. 우리 배웠던. 예.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보다는 그쪽이 더 대세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매출 성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무튼 요런 사업을 다 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요거죠. 이노레드. 예. 그래서 요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딱 보시면 아시죠? 스마트폰하고 TV에 들어갑니다. 네. 어때요? 전방 산업이 좀 막혀 있죠. 거기 좀 아쉽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작년에 박살난 거예요. 전방이 좀 수요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더 나쁘진 않겠죠.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건 스마트폰 향에 들어가는 필름 있잖아요. 요게 중국 아마 BOE 같더라고요. 최대 고객사 좀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좀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삼성 폴더블폰 이제 나오니까 수혜고, 아무튼 이 회사는 TV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을 다 합니다. 예,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용 리튬 사업 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새 좀 모멘텀이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제 주요 사업이 요건데, 요거예요. 핵심은 요 두 개가 잘 돼야 돼요. 본업은 TV랑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노레드라는 사업인데 OLED TV에 봉지재 있죠. OLED TV의 그 소재 있죠.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 수분하고 이런 데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LGD 플에 납품합니다. TV 쪽. 그러니까 두 개 사업부가 좀 달라요. 하는 거는 이제 비슷한데 하나 TV 쪽은 LG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에는 뭐죠?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공부했지만 플렉서블 OLED는 스마트폰용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겠죠. 삼성 핸드폰이나. 예. 요게 이제 OLED 패널에 부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둘 다 보호 필름이에요. 이게 이번에 아이패드랑은 좀 아쉽죠. 플렉서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제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플렉서블이니까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바뀌거든요. 예. 거기서 만약에 수혜를 못 받으면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용으로 이번에 들어가니까 플렉서블은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장이 좀 막혔다는 게 좀 아쉬워요. 주가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노레드가 만드는 거는 어디죠? TV랑 아이폰이잖아요. 들어가는 전방이. 근데 여기가 일단 성장이 이제 막혀 있거든요. 이게 출하량이거든요. 그죠? 네,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제가 뭐 이노스 천우스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회사 항상 분석할 때 전방 산업을 봐야 되거든요. 거기 좀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회사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리튬 사업 하자. 예. 그래서 리튬. 갑자기 OLED 하다가 리튬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요구를 했대요. 좀 같이 하자고.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 확보 위해서 염호나 강산, 포스코 홀딩스처럼 하겠다는 것도 약간 비슷하게 느껴져요. 배터리 리사이클까지 하겠다. 약간 뭔가 포스코 느낌 나죠. 예. 그런 식이고, 그럼 왜 리튬이냐?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잖아요. 특히 수산화 리튬이 비중이 커지거든요. NCM 배터리에 들어가요. 요거 그러니까 이 탄산 리튬은 수산화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환 사업 진출했고 실제 IR을 했고요. 그래서 NH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수산화 리튬은 중국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또 이제 규제 때문에 더욱 증가하는데, 국내 양극재 회사가 수요가 25년 기준으로 50만 톤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 메이저 셀 업체가 누군지는 몰라요. 뭐 LG일 수도 있고 한데 이녹스 첨단 소재에 먼저 협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 어딘지는. 그러니까 3사 중에 하나겠죠. 근데 1호기 물량 해주면 우리가 2만 톤 보장해줄게. 2만 톤이면요. 지금 톤당 만약에 보수적으로 지금 33,000달러거든요. 그냥 보수적으로 3만 달러 계산하면 7천억 정도 돼요. 꽤 커요. 이 회사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매출이 한 5천억 되거든요. 그 매출 뛰어넘는 이제 매출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결단하고 하는 것 같고, 언제 나오냐? 25년 3분기, 지금부터 한 2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본업도 이제 더 나쁠 거 없잖아요. 여기서 뭐 스마트폰 TV가 얼마나 나빠봐야 나쁘겠어요. 거의 이제 바닥인데 좋아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리튬 사업은 확실히 기대가 된다. 특히 이제 2030년 되면은 매출 1.6조 달성할 것 같고, 여기서만 한 1,600억 이익 날 것 같고요. 작년 전체 이익이 900억이거든요. 970억. 그럼 이익이 점프하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투자비가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1,100억이라 나머지를 어떻게 조달할까?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투자비에 대한 부담은 좀 있다라는 거. 어쨌든 수산화 리튬을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한번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LX 세미콘 아시죠? 그 DDI라는 게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거의 납품을 해요. 삼성과도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에요. 화면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근데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반도체니까 세계 3위 업체입니다. DDI.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자동차에 쓰이는 방열 기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그러니까 삼성은 LX 세미콘 거 원래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모바일 OLED용 DDI 제품 개발을 좀 협업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의 그 전력 반도체 웨이퍼 요거 장비하고 특허를 또 인수했나 봐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사업을 25년부터 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회사들이요 이게 전방이 막혀 있죠. 여기 보세요. TV, IT, 모바일 다 안 좋죠.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내가 CEO여도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니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전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요게 모바일 OLED DDI입니다. 그래서 터치 컨트롤러 있거든요. 우리 그 터치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 우리가 터치할 때 감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터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하는 거는 OLED DDI 있죠. DDI는 그 AP가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죠. 예, 연산하는 거기서부터 화상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서 화면을 딱 구동하게 해주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구동 블록에 전달하는 타이밍 블락, TFT 구동시키는 구동 블락, 화질이나 이런 걸 개선해주는 또 블락,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대요. 그래서 DDI가 하는 역할이고, TV에도 들어가요. 이렇게 OLED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패널에다가 뿌려주는 거죠. 예, 요게 요 위에 있는 요게 DDI고, 2번은 뭐냐면 T콘이라고 있어요. 데이터를 디지털 영상 데이터와 제어 신호로 분리해서 요 데이터를 DDI로 뿌려줍니다. 그럼 DDI가 받아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가지고 패널에 전송하는 거죠. PMIC는 이제 그 약간 전력 관리해주는 거. 그러니까 1, 2, 3번 이런 것들이 TV에 들어가는데, 주로 하는 거는 이제 LX세미콘은 OLED DDI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용 방열 기판은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2번 있는데, 세라믹 방열 기판은 여기 인버터 있죠. 그러니까 그 직류 전류를 교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터가 돌아가죠. 그걸 해주는 게 인버터죠. 근데 거기서 열을 빼줘야 된대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방열 기판. 이거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력 반도체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직류를 교류를 직류로 하는 그 인버터에 반드시 필요한, 요거는 25년부터 아마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LX세미콘은 전방 사업이 좀 닫혀 있어요. TV 뭐 스마트폰 안 좋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6번째는 토비스인데,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전장용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있고, 두 사업은 원래는 카지노 모니터예요. 여러분들 그 슬롯머신 아시죠? 요게 이제 주로 전 세계 7개, 8개 업체 과점하는데, 우리나라의 코텍과 경쟁입니다. 점유율이 60%예요. 거의 그냥 글로벌 탑 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20년하고 22년에 중국하고 우리나라 서천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차량용 디스플레이 라인을 좀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인데 큰일 났네요. 이거 좀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5시 20분이라 10분 안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직원 또 퇴근 못하게 생겼네. 오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꽤 많이 있네요. 기업 한 8개나 하다 보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좀 빨리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대령과 서천 이제 공장에 그 이제 투자 들어갔고, 서천 공장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올해 연말이면 아마 증설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좋을 것 같고, 아, 자료는 여기 토비스죠, 토비스.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에 세일하이텍이라고 있어요. 2차 전지 이제 테이프 이제 붙여주는 점착 테이프인데, 그걸 국산화해서 LG화학 등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아무튼 작년부터 매출이 늘어났고요. 아무튼 설명해드리면, 슬롯머신 모니터 있죠. 이거 만들어요. 만들어서 납품합니다. 이런 글로벌 슬롯머신 기업들한테 이게 본업이에요. 이게 캐시카우고 여기서 돈을 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주력은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토비스를 좀 계속 이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자동차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계기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도 있고, 뒤에 달리고, 뭐, 이 앞에도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주로 이 회사가 디스플레이 모듈을 만들어요. 어디다 공급하냐면 LG 디스플레이나,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거를 해가지고 현대차 같은 데 납품하는 거죠. 뭐 벤츠나.
그리고 현대 모비스에도 직접 납품하기도 하고, 덴소 있죠. 예, 전장회사. 예, 덴소가 아마 일본 기업 맞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직접 또 납품도 합니다. 토비스의 이제 주요 고객사고 주로 LG 쪽에 하고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투자 들어갔어요, 실제. 예, 투자 기간 12월 30일. 서천입니다. 그래서 그 올해 말에 끝납니다. 요게 아마 2천억 정도 아마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애플 아이폰도 그렇고 TV도 성장이 크게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아이패드는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노트북 나오고, 그리고 어디예요? 차량용.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뭘까. 예, 그쪽에서 성장이 나올 만한 기업을 뽑아내야 됩니다. 토비스는 이제 차량용에서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도적 슈퍼컴퓨터 생산 시작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죠? 자율주행이죠. 예, 그죠. 자율주행 시장은 뭐죠? 앞으로 커집니다. 이거 거부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시장 커집니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조절하잖아요. 아시죠?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25년부터 현대차도 본격도에. 여기서 많은 게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로 조작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7번째는 아바콘입니다. 아바콘 장비 회사고, 이 회사는 LG 쪽이에요.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아바콘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OLED보다는 저는 이걸 왜 가져왔냐면 2차 전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OLED 한 김에 그냥 2차 전지 하는 겁니다. 원래 주력은 디스플레이 스퍼터링 시스템 장비 제조하는 업체인데, 예, 그게 주력이에요. 근데 OLED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요새 아주 또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근데 앞으로 2차 전지, 지금 보시면 1분기 수주 잔고 보시면 2차 전지가 거의 따라왔어요. 잔고 보이세요?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나는데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 비중이 높지만 점점 따라잡히고 있어요.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장비는 물류 장비 공급하고요. LG엔솔에. 그 다음에 GM하고 같이 만든 합작사 있죠. 거기 상공장 물류 장비 수주 기대하고 있고, 이게 메인이에요. 롤프레스 장비 아시죠? 네, 이렇게 압연하는 장비. 이 압연 장비 잘 만드는 기업이 어디라 그랬죠? 그 CIS인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 장비 개발이 끝난 걸로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MLCC 투자 확대하는데 MLCC 장비도 있어요.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원래 본업은 OLED인데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설비 투자도 있었는데 2차 전지 장비 전용 공장 건설을 했고 9월 3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완공 들어가면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조금 더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 OLED에서 2차 전지랑 MLCC 장비로 이제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찾는다. 이 회사들도 힘드니까 제 갈 길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 디스플레이 장비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게 주력입니다. 일단 주로 LG 쪽에 납품하는 요 스퍼터링 장비가 있고, 예, 여기 백필름 라미네이션 장비, 이 평강 필름 같은 이제 필름 같은 거 붙여주는 장비죠. 요런 좀 장비고, 그 다음에 OLED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장비들. 근데 요게 이제 물류 장비예요. 예, 요거 이제 물류 장비. 근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LG엔솔의 그 물류 장비 쪽에 이제 공급도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OLED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인데 요게 이제 롤프레스 장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했고, 개발이 이제 그 완료가 됐어요. 22년 8월에. 그래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한테 수주만 받으면 되겠죠. 근데 이 롤프레스 장비가 뭔지 아세요? 요거 그 동박 있잖아요. 동박 아시죠? 동박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얇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팅넥 극판을 2개 롤 사이에 놓고 통과시켜서 평평하게 펴주는 거. 예, 아병기로 이게 최대한 얇게 펴야 되거든요. 예, 고 하는 게 이제 롤프레싱 장비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배터리 출력이 증가돼. 우리 2차 전지 한번 배웠던 거죠. 이 공정.
예, 그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입점이 꽤 높은 장비인데 그거 이제 개발했고 지금 이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또 아바코가 하는 것 중에 MLCC 칩을 자동으로 정렬해주는 또 장비도 있어요. 예, 그래서 3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요거 MLCC 있죠. 이걸 정렬을 하거든요. 순서대로. 수동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왼쪽에. 근데 이건 자동으로. 저거 언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를 완전히 자동화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한 명 한 명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장비 한 대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요런 또 장비도 있고 되게 많죠.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죠. MLCC도 커지니까.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ICD고 ICD는 OLED 방막 식각 장비. 요거는 OLED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수 OLED 장비만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해요. 삼성, LG, 캐논 도키, 일본, 중국 TM까지 다 납품합니다. 이번에 삼성이 투자 들어갔죠. 8.6세대 OLED. 여기 직접 수혜예요. 실제 수주 받았어요. 삼성과 20년간 굉장히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 하던 그 식각 장비 있거든요. 이제 거기랑 경쟁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ICD 절반, 도쿄 일렉트론 절반, 요 정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논 도끼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캐논 도끼가 증착 장비 만들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물류 장비 같은 거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정을 한 건데 이번 2분기에만 대규모 수주 단해가지고 한 1200억까지는 늘어나지 않았나 보고 있고, 과거 이력입니다. 삼성이 투자를 하면요 반드시 들어가요. 핵심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에 그럼 캐논 도키가 같이 들어가요. 보통 LG가 해도 같이 들어갑니다. 캐논 도키. 그러니까 뭐냐면 LG나 삼성이 어딘가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캐논 도키가 들어가거든요. 증착 장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년도에 이게 6세대 OLED LG가 했을 때 캐논 도키 들어갔죠. 이번에 23년에 삼성 투자 들어갔죠. 캐논 도키 또 들어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캐논 도키, 오른쪽이 삼성. 삼성이 금액 굉장히 634억, 152억. 요게 물류 장비, 예, 물류 증착, 그러니까 증착할 때 필요한 이제 물류 장비고, 요게 이제 방막 식각 장비입니다. 같이 들어가죠, 서로. 이 ICD는 그래서 실제 어떤 공정에서 투자 들어갈 때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약간 그 캠트로닉스처럼 이런 실제 투자 들어갈 때 수혜를 받을 것 같아서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그다음 요게 건식 식각 장비예요. 식각 이제 방막 패턴을 식각을 해서 우리 반도체 식각하는 거랑 비슷하죠. 예, 그런 이제 장비이고, 그 다음에 요게 물류 장비입니다. 요게 뭐냐면 증착 장비예요. 증착 장비. 요게 캐논 도키가 보세요. 증착을 어떻게 하냐면 저런 소재들 있죠. HIL, HTL 기억나세요? RGB 빨강색, 레드, 그린, 블루. 요거를 각각 여기다가 입혀야 되잖아요. OLED 기판에다, 유리 기판이나 이런 데다가 증착을 해줘야 돼요. 증착은 소재를 입히는 겁니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이 증착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쭉 가죠. 여기서 얘가 옮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동. 그 물류 장비. 그러니까 캐논 도키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 도키가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걸 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OLED에서. 근데 그 옆에서 물류 장비로 옮겨주는 거죠. 근데 메인은 이건 아니고, 메인은 식각 장비지만 캐논 도끼랑도 이렇게 같이 간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요 사업을 한다. 그래서 순수하게 ICD는 이제 OLED 위주로 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빨리 달려왔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OLED 이제 이해되시죠? 밸류 체인까지 그냥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따지셔가지고, OLED도 성장해요. 어딘가는 막힌 데가 있고 뚫린 데가 있어요. 그걸 잘 분석하셔가지고 나는 어디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그걸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